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네, 산에는 꽃이 피네 중에서의 짧은 글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행복이란 필요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에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죠.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자,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이렇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한 지도 한 2달 정도 됐습니까? 그런 것 같죠? 네, 그렇죠. 12월 달에 한 것 같은데. 네. 지난 시간에 퀴즈를 냈잖아요. 예. 정답이 뭐였죠? 모차르트였죠? 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네. 맞춰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정팡님, 그리고 에스터 킴님, 조이송님, 예. 네, 세 분께 선물을 배송해 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오늘도 잘 들으시면 문제가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또 궁금해요. 오늘은 파리. 파리요. 예, 프랑스 파리. 와. 예. 서부 여행 빛의 도시라고 그러죠. 빛의 도시요. 예. 빛의 아하. 도시인 파리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와, 멋지네요. 지난 시간에는 동유럽이었는데요.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서유럽이 되겠나요? 예. 파리. 프랑스 파리. 와, 예.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아마도 저도 가보고 싶은 예. 그 관광 코스 중에 넘버 1이나 2 정도는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기회가 오겠죠? 예, 꼭 네. 가봐야 되는 거라 정말.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뭐 파리에 대해서 좋은 점이 너무 많지요. 네.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근데 사실은 그 파리를 가보기 전에 네네. 여러 해 전에 그 윤정희 씨라는 분 아세요? 영화 배우였던 70년대. 네, 알아요. 윤정희 씨. 그분이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하고 결혼하셨죠. 그렇죠. 네. 네네. 근데 두 분이 이제 아주 파리가 집은 파리인가 봐요. 뭐 네, 세계로 네, 네. 연주를 다니고 하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네. 한번 어떤 그 잡지에다가 한국에 나오는 잡지에다가 그 파리의 새 생활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억이 남는 거는 하여튼 파리는 사철을 다 지내봐야 된다. 파리에서. 사계절을 예. 다 지내봐야 봄, 여름, 가을, 아름다움을 느낄 수 겨울마다 있군요. 그 각 철마다 색깔이 다르고 어허. 그렇게 뭐 아름답다는 그런 말을 보고 그런 글을 보고 나서 진짜 파리가 어떤가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그러다가 네네. 한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처음으로 갈 적에 네. 가게 된 곳이 중에 한 곳이 이제 파리를 들렸는데 파리는 또 이 비행기 편을 타고 가게 되면 거의 중심이에요. 어느 나라 유럽을 가든 간에 거기 들렸다가 갈 만한 이제 그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네. 자주 들리게 되죠, 사실은. 아하. 그래서 유럽 여행을 우리가 인문학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우리는 유럽의 어떤 문화와 문명과 또 종교, 네. 기독교죠. 아하. 이런 문화, 문명, 기독교 전반적인 거를 좀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제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 막 그랬는데 결국 가보니까 역시 좋긴 좋더라고요, 유럽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이 와서 반갑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묵다가 가면
가서 더 반갑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쉬운 게 그것처럼, 아니라 네. 반갑다고요? 네. 그런 말이 있듯이 유럽 여행도 이제 하고 보니까 미국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환상은 많이 깨졌고 좋긴 좋지만 미국이 참 좋구나. 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걸 다시 느꼈습니다. 어떤 사실은. 면에서요? 우선은 미국은 굉장히 모든 게 넓고 네. 풍성합니다. 아하. 진짜 물론 유럽에도 잘 사는 나라가 있지만 네네. 그 또 이렇게 뒷골목에 막 빨래가 걸려 있는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고 더 부강하고 넓고 네. 풍성해요. 아하. 예, 특히 캘리포니아 우리 정말 날씨도 좋고요. 기후도 좋고 좋은 데입니다. 그쵸. 그래서 캘리포니아 살기 좋죠. 예, 여행으로 뭐 유럽도 가보지만 네네.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 우선 물자가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아하. 하여튼 뭐 예를 들면 피자를 먹어도 미국 사람들은 막 그냥 네. 한 판씩 사서 먹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한 피스, 한 쪽? 한 피스? 한 피스를 사서 그냥 오. 먹고 그러는 거지. 아하. 하여튼 모든 비싼가요? 면에서 비싸죠. 어.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아요. 그리고 길도 네. 그러니까 독일만이 이제 유일하게 미국 비슷하게 하이웨이가 있고 그렇게 넓고 그러지 다른 모든 나라들은 길도 넓지가 않고 네. 하여튼 이렇게 문명과 이런 모든 것은 미국이 훨씬 발달됐고 풍성한 것을 느낄 수가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기에는 미국이 예, 좋고 역시 여행하기에는 좋습니다. 프랑스가 뭐 좋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는 각 유럽에서 잘하는 모든 음식이 다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재료도 좋고 음식도 여기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참 미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느껴봤고 네네. 어느 면에서는 좀 컴플렉스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더 우월하다 이런 예. 예,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파리를 가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철이 5월 달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느강이라고 유명한 강이 있죠. 세느강을 따라서 네. 그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거 아주 그냥 연두색 그 나무들이 그냥 강 따라 계속 있고 네네. 거기 나오는 강한 향기가 이렇게 풍겨오는 이제 그러한 세느강 봄의 세느강이었죠. 네. 그 세느강을 걸어서도 한참을 가봤고 뚝을 따라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강에는 배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이게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각 정거장에 내려서 예. 이제 저쪽 끝에 가면 노트르담 사원이 이제 또 마지막 정거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노트르담 사원도 그걸 타서 가봤고, 근데 노트르담 사원은 얼마 전에 불났지 않습니까? 오, 그렇네요, 지붕이 정말. 불타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2년 예. 전인가? 네. 네, 그 참 생긴 게 그게 사원인데 아주 어떤가요? 좀 색깔도 독특하고요. 음. 그 천장 색깔이 지붕 색깔이 네. 좀 푸른 색깔이 나는 그런 하늘색 비슷하게 나면서 좀 뒷모습이나 볼 적이 좀 기괴해요. 오. 아름답기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좀 섬뜩하다. 느낌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런 분위기가.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아하. 건축이죠. 노트르담 사원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이 봐야 되는 곳은 뭐 에펠탑 유명하고 또 개선문. 네. 또 개선문. 개선문까지 이르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광장과 길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굉장히 넓어요. 오. 하여튼 그렇게 넓은 길을 그 당시에 몇백 년 전에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네. 만들어 놨구나. 음흠. 이제 그러한 광장과 길도 유명하고. 네네네. 근데 에펠탑은 뭐 한 번 올라가려면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파리가. 그렇습니까?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베르사유, 루브르 박물관 이제 막 줄이 긴 줄을 서서 몇 네.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빨리 좀 어떻게 돼갖고 일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리고 그 나중에 저녁에 이제 좀 떨어진 데서 에펠탑을 보는데 그때 불꽃놀이가 했었어요. 어허. 그럴 때 아주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죠. 에펠탑을 그렇군요. 중심으로 해서. 그 사실 그 에펠탑 건설할 때 모파상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반대했는데 뭐 세워지고 나서는 거기서 점심도 먹고 예. 뭐 노이즈 마케팅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도시에 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에펠탑이 없었다 그러면 파리가 좀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세느강을 가면서도 네. 계속 에펠탑이 멀리서 보이고 아하. 이런 아주 랜드마크가 됐죠. 그렇군요. 파리를 상징하는 예. 뭐 에펠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몽마르트 언덕 예, 시에서 나오는 네. 근데 거기에 좀 그 파리가 내려다 보이는 네. 이제 언덕이 올라가게 되면 어허. 거기는 화가들이 모여 살고 그래요 지금도.
그 그림을 꼭대기 올라가면 그렇게 막 전시해놓고 팔기도 하는 네. 그 화가들이 사는 그런 언덕인데 네. 근데 한 가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호객행위를 하는 그 상인들이 오. 예, 아랍계통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치안이 걱정스럽기도 한 또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몽마르트 언덕에. 예.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또 이 공항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파리로부터 돌아가는 길에. 네. 그럴 때 그 기차를 타고 가는 동네가 보니까 또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네, 파리를 네. 떠나서는 그렇게 빈민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거기 기차 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랍에서 온 아프리카 뭐 알제리인지 하여튼 그런 데 온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리의 그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역시 파리는 뭐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서 좀 그 사치스럽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젊은 여성들이 네. 이제 많은 여성들이 꿈꾸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 거는 결혼도 어떻게 안 왔는지 그러고 수입에 많은 돈을 자기 치장하는 데 쓴대요. 명품. 예, 명품과 뭐 화장과 좋은 옷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혹시 베르사유 가보셨어요? 예, 베르사유도 갔지요. 네, 베르사유. 그 옛날에 그 순정 만화 베르사유 장미 그런 게 해가지고 있었습니까? 너무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꼭 가봐야지 예, 지금. 그 궁전이죠. 예, 궁금해요. 그래서 뭐 이게 거기 베르사유 궁전 안에 여러 궁전. 가지 모양이 있는데 거기서 네. 들은 설명 기억 남는 거는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은 그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왕후죠 왕후. 네, 왕의 예. 와이프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궁전에 사는데 그 옛날부터 이렇게 하이힐을 발달됐답니다. 옛날부터요. 근데,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옛날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요. 가만히 그렇죠. 보니까.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17세기인지 16세기인지 몰라도 네.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무슨 용변을 보나 봐요. 서서요? 어. 이 여자는 앉아서 하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이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노상방뇨인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 몰라도 예. 궁전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귀족이나 이런 분들은 하이힐이 필요했다 여자분이 예,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그렇군요. 또 그런 같은 맥락에서 향수가 발달한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요새처럼 매일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향수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아무리 왕이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해도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날의 우리 서민들이 훨씬 더 쾌적하고 네. 좋은 삶을 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예. 그릇 같은데. 예, 겉으로는 화려한지 한국말로는 몰라도 요강이죠, 요강. 예. 그런 식으로 그런 네, 게 그렇죠. 발달이 안 됐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 파리라는 도시가 하수도가 일찌감치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다.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유용 전염병 때문에 네. 그 당시만 해도 뭐 소독제도 없었고 비누도 없는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모여 살지 못했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 하수도가 개발되면서 파리에서 그 큰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또 미국 사람하고 비교할 적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날씬해요. 오, 정말요? 예, 우리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만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비만 많죠. 예. 근데 미국도 원래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물자가 풍성해지면서 요새 와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나온 걸 보니까 처음에 맥도날드 사이즈가 조그맸고요. 네. 뭐든지 뭐 마시는 것도 조그맣고 다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커지고 프렌치 프라이랑 그냥 너무 먹을 게 풍성하기 때문에 다들 좀 비만해진 거다. 근데 프랑스는 먹는 음식부터가 네. 가면 굉장히 프랑스 음식이 요리가 좀 기름지지 않습니까? 바다를 많이 사고 그래요.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이 안 찔까? 그러니까요. 날씬해 다들. 대부분. 네, 그래서 살찐 사람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젊은 사람들도 아름답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많이 먹질 않아요. 소식하는군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국민 전체가 좀 비만에 가까운 네. 예, 그런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파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길베른이라는 아름다운 또 연못이 있는 길베른이. 예, 길베른이 가든이 있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뭐냐면 모네라고 아시죠? 모네? 모네 알죠? 화가. 예, 화가 모네. 예. 그 사람이 뭐 인상파, 임프레셔니즘이라나요? 인상파의 네. 아버지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모네, 마네 많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맞습니다. 분들 중에 모네라는 분이 상가가 거기 있어요. 그 길베르니 가든에 네. 파리에서 길베르니에 차 타고 있다는 얼마 거죠. 가면 아하. 나오는 데인데 네, 일부러 네, 한 1년에 50만이 방문한다든가 그래 거기도. 그 모네 가든을 보기 위해서. 아하. 예, 거기는 왜 모네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요. 달력으로도 많이 연- 나왔습니다. 연꽃, 예. 연꽃 이렇게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예. 그 있죠 연못. 예, 예, 자연 바로 그런 거죠. 네, 모습을 담은 그래서 그림들. 그런 곳을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림하고 똑같은 연못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 연꽃이 많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그 상가도 방문하고 네. 예, 이제 그런 것도 아주 빠질 수 없는 코스겠죠. 네. 네. 그렇죠. 예, 뭐 다 둘러보셨네요. 예, 그러니까 가야 될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땅 필수 코스예요. 스킵할 수 없이 다 하는 게 중요한 것만 그냥 네.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하. 예. 근데 한 가지 또 전체적인 건물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 도시는 건물들이 대부분 똑같이 5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네. 이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음. 서로가 맞대 갖고 계속 됩니다. 촘촘히. 예, 촘촘히 그냥. 아하.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진 게 없어요. 뭐 큰 길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이드 설명은 네. 이것이 하나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성로로 또 했다는 거예요, 건물이.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그날 뭐 18세기, 17세기에도 뭐 전쟁이 있었는지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도 들어봤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또 설명을 들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아까 말했지 뭐 유행을 선도하는 뭐 사치스러운 이런 면도 있지만 네, 그 패션계. 반면에 그 네. 반면에 네. 아주 저력이 있는 대학도 솔본느 대학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게 지성이 높은 그런 대학이고 네. 그리고 산업도 그 나라에 유명한 우리가 알기 쉽게 프랑스는 무슨 산업이 있길래 잘 사나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그러한 화학 회사라든가 농업도 발달되고 그 큰 회사들도 많이 있나 봐요. 탄탄한 회사들이. 어허.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는 상당히 저력이 있는 나라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들어봤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그 홍세화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홍세화. 영화 배우죠. 아니합니다. 홍세화가 그분이 탤런트? 서울대학교 다니시다가 이제 뭐 망명 비슷하게 한번 나와서 이제 프랑스로 가서 어떻게 파리에서 오래 거주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인가 살다가 이제 파리의 운전사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 책이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죠. 한국에서. 파리의 여행사요. 운전사. 택시 드라이버. 오. 예.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온 분이 네. 여기서 택시 드라이버를 이제 하면서 파리에 살면서 어머나. 거기서 느낀 점을 갖다가 수필처럼 써낸 글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 남는 거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살다 보니까 그 프랑스의 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의 그 톨러란스라는 톨러란스. 똘러랑스. 똘레랑. 네, 프랑스말은 똘레랑스. 똘레랑이고 예. 영어로 톨러런스. 음악도 한국말로 있습니다. 관용이죠. 관용. 예, 관용의 정신에 대해서 네. 아주 인상을 받았다. 그런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도 오랫동안 그 피비린내난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교회 이후에 이제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많이 싸웠고,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화파와 왕정파 나누어서 서로가 단두대 보내는. 그렇죠. 예, 그 그런 당시에. 아주 예. 프랑스 혁명 이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유명한 루이 16세도 단두대로 채용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라졌죠. 예. 그렇게 서로가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배운 하나의 지혜랄까 그것은 서로가 좀 상대방도 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주는 관용의 정신. 네.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으려면 똘레랑스. 그게 정신.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알제리아든가 식민지를 삼았었지만 네. 현대 와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프랑스에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색깔도 검은 그런 분들이 많이 와 살아요. 네. 네. 그렇지 그렇군요. 그들이 그걸 받아주는 또 톨레랑스 정신의 아하, 관용의 정신. 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아하. 생각도 해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랑스 하면 그 자유와 평등 네.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계몽주의에 앞장섰던 그러한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네. 그래서 아마 프랑스를 빛의 도시라고 하지 않는가. 아하, 네. 빛의 도시다. 예, 빛의 도시라고 한 아하. 이유는 예. 뭐 밤에 그냥 불이 반짝반짝 켜 있어서 빛의 도시가 아니고 자유와 평등의 나라다라는 예, 그러니까 계몽주를 뜻이군요. 통해 계몽주를 일루미네이트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하다 빛을 비치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류의 그 정신사에서 음. 자유와 평등 이런 거에 그런 사상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빛을 비췄기 때문에 빛의 도시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홍세와 수필집의 그 파리의 운전사? 파리의 운전사. 파리의 운전사? 예, 예. 파리의 운전사 읽고 싶네요. 예, 뭐 네.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박사님께서 항상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인문학으로 접근한 여행, 뭐 네. 문화, 문명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독교로는 어떻습니까? 예, 기독교적인 면을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독교적인 이제 물론 면. 프랑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유럽을 전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후기 기독교 사회가 아닌가 그런 후기 느낌을 기독교 받았어요. 사회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잔재가 네. 정신과 문화와 문명 그런 것만 남은 거죠. 실제 기독교적인 그런 뭐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중에서도 그 유럽을 보니까 이제 그 카톨릭이 열심히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 남지중해 가까운 나라들,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가 대표적으로 카톨릭 나라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동방 정교라고 있죠. 네. 동방 정교를 믿는 나라들이 러시아라든가 북유럽 많은 나라들이 또 그쪽 그 그리스까지 동방 정교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게 차지하는 것이 루터란 교회더라고 루터란 교회.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네네. 이제 국교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렇죠. 독일이 바로 또 루터란 국교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덴마크라든가 뭐 이쪽 나라 스웨덴 이쪽으로 많은 나라들이 북유럽의 나라들이 루테란교인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이런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데 그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영국은 또 성공회라고 성공회가 그것도 국교죠. 그렇죠. 영국 국교 성공회. 예. 예,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시작된 뭐 화란과 이런 데 조금 잔재가 있을지 몰라도 영국과 개신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를 봤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다 지나가고 나서 사실은 거기에 문화와 문명과 종교만 남았다. 그런 뜻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문화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적인 헬라 철학 네. 그 문화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 약간 그 철학적인 헬라적인 그런 거는 남아 있어 유럽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만 있지 사실은 기독교적인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군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하면 철학이죠. 네. 로마하면 우리가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로마는 저 길과 도시 건설과 네. 법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러한 로시 문명이 어떠하면 남아 있지만 진짜 그다음에 또 이 종교에 있어서도 네. 그 기독교 정신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에는 기독교 문화가 남아 있어요. 동방정교에 좀 아이러니하네요. 동방정교에 가보니까 예. 기독교의 그 종교 예식은 남아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동방정교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네. 카테드라에 들어가 보면 막 촛불을 켜놓고 하는 그러한 예식은 뭐 천주교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천주교의 나라들은 또 문화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천주교적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말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있지만 카톨릭. 진짜 카톨릭적인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하. 그래서 유럽에는 그 카테드라라는 게 성전이라는 게 텅텅 비어 있어요. 대부분 가보면.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정신도 남았습니다. 정신. 특히
특히 북유럽 같은 나라는 네. 그게 후기 기독교 사회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그런 정신이 이미 그들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유럽 나라에 가서 덴마크 이런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면 촌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종교를 터치를 안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미 다 지나고 잘 알지만 음. 이제는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이미 정신과 문화와 생활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정신만 있다는 거 내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있지만 참다운 알맹이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작 그리스도는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정신은 남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없고 그냥 하나의 종교는 남았고 히스토리로 기독교 종교는 남았어요. 역사로만 그냥 그리스도는 남아있다는 없어졌고 거죠. 예. 그다음에 문화, 어허. 천주교 문화는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후기 기독교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각 카테드랄마다 텅텅 비어 있고 관광 코스예요. 관광객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영국에는 또 술집으로 변한 데도 있어요. 어머나. 분위기가 좋으니까. 세상에. 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서유럽 관광 여행 네. 관광이 아니고 여행입니다. 네. 빛의 도시인 파리를 쫙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조금 그렇군요. 이제 오늘의 사실은 우리가 띠임으로 잡은 것은 빛입니다. 빛, 예. 빛의 나라다. 예, 파리가 빛의 도시이기 때문에. 네, 빛의 도시다. 근데 이제부터는 또 조금 딴지 작전에 들어갑니다. 왜 네, 박사님의 특기죠. 네. 특히 딴지 걸기. 예, 왜 파리가 빛의 도시라고 할까? 왜 빛의 거기에 도시라고 대해서 이제 퀘션을 하십니까? 붙여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죄악 도시라 그래요. 네. 자신들이 스스로 자타가 공인합니다. 어허. 솔직해요, 사실은 네. 그게. 하지만 파리가 빛의 도시라고 할 적에 그것이 참 빛이라면 그거는 좋은 거죠. 네. 왜 그렇지만 빛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 인류 역사 속에 네. 계몽주의 이런 걸 통해서 참다운 빛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들의 생각이고요. 예, 그건. 예. 아니 뭐 서양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만큼 아하. 우수하고 그 어. 높은 그 발달된 사상과 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과연 빛의 도시가 하고 퀘션을 붙여보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그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시대에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어요. 네. 예, 그분은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 세상이 어둡다. 상징적으로 들고 다니신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태양빛이 밝은 낮이 참 빛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둡고 철학자답습니다. 하다는 얘기는 뭐가 어둡다는 얘기냐 하면 뭐 음. 사물이 안 보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죠. 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못 찾고 그것이 바로 어둡다는 거죠. 아하. 디오게네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빛하 그러면 의학에서도 진단과 치료에 다 사용됩니다. 빛이. 빛이. 예, 방사선이라는 게 빛이거든요. 엑스레이. 아, 엑스레이 방사선. 그래서 엑스레이 방사선을 비칠 적에 비로소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봐서는 모르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단 그 치료 네.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 네. 치료. 예, 그래서 네. 빛으로도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이런 방 안에 네. 먼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가 빛이 쫙 비치면 너무나 그 먼지가 많은 거를 맞습니다. 발견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정도로 빛이 우리가 어떠함을 드러내고 합당한 진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빛은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네. 제가 처음서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그런 문학적인 얘기를 좀 뽑아봤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작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악령이 이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소설. 아마 도스토옙스키 소설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도스토옙스키. 예.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꼭 죄와 코로나가 벌에도- 시작했을 적에 느낌이 네.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막 스물스물 막 기어다니갖고 집에도 막 들어와고 집에서 막 손 닦아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더 몰랐기 때문에 더 겁을 많이 냈죠, 사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것이 꼭 무슨 뭐 악령이 배하는 것처럼 언제 우리 그게 나쁜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네. 우리 집안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걸 또 얘기해봤습니다. 황석영의 손님이요. 손님이라는 것은 어떤 소설이냐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라 그러면 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손님이 바로 마마예요, 마마. 오, 마마. 예, 예. 그 마마 공보를 자국. 일으키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그 병 자체가 그러니까 오게 찾아오면 반가운 손님이 아니죠. 방문 그렇죠. 손님이 아니야. 초대한 게 아니에요. 지가 네. 오고 찾아 방문해 버리면 그 아래 마을에 그냥 많은 아이들이라든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게 손님입니다. 그게. 그 별명이 그렇군요. 마마의 별명이 손님이에요. 네네. 예, 그것처럼 그 황석영 작가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못된 사상이 한 마을에 들어와 버리면 네. 그 마을에 그렇게 같이 친하게 물든 형제처럼 달고. 지냈던 이웃이 어, 벼랑간에 변해요.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전염된다는 오히려 거군요. 머슴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일수록 네.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붉은 완장을 딱 차는 거예요. 오, 그러면 막 그냥 자기 바뀌는 거죠. 사촌 같은 친하던 사람을 잡아갖고 그 지주의 아들이라든가 잡아서 죽이도 그렇죠. 하고 예, 예, 이런 예. 많이 못된 그런 사상이었죠. 네네. 이제 그것을 황석영 씨는 손님이라는 소설에서 이제 말을 했던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와 있을 적에 우리에게 어떠한 공포감도 주고 불안감도 주고 네. 또 이것은 하나의 어둠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 사망도 우리 주위를 배하는 것 같은 네. 이제 이러한 우리 사태 속에서 이제 제가 뭐 이런 데 필요한 거는 빛이라고 봐요. 빛.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맞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도 하고 네. 치료할 수 있는 빛. 그래서 빛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바람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다운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적에 이러한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파리가 진짜 빛의 도시라면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사망은 어둠을 가져옵니다. 네. 어둠은 거짓을 가져오고 거짓은 분뇨를 가져오죠. 이게 연쇄적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9/11 사건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무너질 대적이 공격을 때요? 받게 되니까 무슨 불이 나가더라고요. 척척척 꺼지면서 오. 어둠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무너져내면서 사망과 흩어짐이 왔다고요. 붕괴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어떤 죄가 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와서 어둠이 왔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단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우리를 합당하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숙명과 어떤 인간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네. 진단해 주는 것은 그런 참다운 빛만이 전달해 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도 역시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빛을 좀 찾기 위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가슴에 왜 이렇게 뜨겁게 터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빛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빛을 좀 받아야죠. 그렇네요, 정말. 예, 빛의 사람,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좀 퀴즈를 좀 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퀴즈는 우리가 아까 그 파리 근교에 네. 길베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가든이 있다, 연못이 있는. 네, 질베르니, 길베르니 다 맞는 거죠? 예, 네. 맞아.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네, 네. 길베른이, 네. 질베른이. 예, 예, 예. 예, 그곳에 우리 어떤 화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화가 이름이 무엇인가가 또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음악가인데. 화가의 고향인 예. 그 이 화가 질베른이. 이름은 무엇인가? 화가의 이름은 이것도 무엇인가? 쉬운 거죠. 네, 이것이 그렇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화가 한 분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제 이름하고 조금 미음자가 들어가는 게 좀 비슷합니다. 그죠? 예, 미자하고 뭐 좀 비슷한데요.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오늘 퀴즈는요. 네. 질베르니의 가든의 이 주인공
네, 화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radio k1230@gmail.com radio k1230@gmail.com으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세 분 선정해서 고급 마스크하고요. 핸드 세니타이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파리 여행 잘했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